그날 오후, 응아 할머니는 수수한 차림의 나이 지긋한 여인이었다. 디오엘레강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그곳은 상류층의 아지트로 유명했다. 할머니는 낡고 은빛이 도는 회색 코트를 입고 굽이 다른 가죽 신발을 신었으며 작은 천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빛은 온자애로웠다. 하지만 너무나 소박한 할머니의 모습은 순식간에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접수대로 걸어간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 황티 투이 응아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접수 담당 직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불편함이 스쳤다. 예약하셨다고요? 그녀는 모니터 화면을 훑어보더니 구석진 작은 테이블로 할머니를 안내했다. 레스토랑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였다. 접수 직원은 겉으로는 예의를 차렸지만 말투에 숨겨진 비꼬임은 감출 수 없었다. 여기가 할머니 자리입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고급 손님들을 위한 곳인데 혹시 장소를 착각하신 건 아니시죠? 응아 할머니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방금 주문을 마친 젊은 손님들이 할머니를 힐끔거리며 키득거렸다. 세상에, 저 할머니 시장에서 오신 것 같아.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면 구걸하러 온 건가? 다른 남자가 맞장구 쳤다. 그들의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응아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멸시하는 분위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주위의 시선은 계속해서 응아 할머니에게 쏠렸다. 마치 할머니의 존재가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할머니를 테이블로 안내한 접수 직원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접수대로 돌아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할머니, 우리 손님 같지 않아. 분명 착각했거나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야. 여긴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동료는 응아 할머니를 흘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쎄, 어쨌든 단골은 아닌 것 같네. 혹시 공짜로 밥 먹으려고 온 건 아니겠지? 그들의 웃음소리는 젊은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서 들려온 큰 소리에 묻혔다. 여기 웨이터. 아까 와인 시켰는데 왜 안 나와요?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모두가 돌아볼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웨이터가 황급히 다가갔지만 그들의 시선 역시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있는 응아 할머니를 향했다. 젊은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동안 한 여자가 응아 할머니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웃었다. 얘들아, 저기 봐, 할머니 여기 구경하러 오셨나 봐. 설마 주문하시는 건 아니겠지? 여기 음식 하나 가격이 할머니 한 달 생활비일 텐데.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바늘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응아 할머니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태연한 모습을 유지했다. 창밖을 바라보는 늙은 눈은 조롱하는 웃음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평생 동안 겪어온 차가운 시선에 대한 쓰라림이 솟아올랐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 응아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던 접수 직원은 마침내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손에는 두껍고 고급스러운 가죽 메뉴판이 들려 있었다.
분명 값비싼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메뉴판이었다. 할머니, 그녀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니면 할머니 취향에 맞는 메뉴를 추천해 드릴까요? 응아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고맙지만 메뉴판을 직접 보겠습니다. 접수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에 잊지 않고 덧붙였다. 저희 레스토랑은 고급 요리를 제공하는 곳이라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할머니께서 그 점을 감안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접수 직원의 말은 예에 바르게 들렸지만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응아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근처에 앉아있던 젊은 손님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한 남자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웃기지 않냐? 저 할머니 여기 가격도 모르고 오신 것 같아. 표정 좀 봐. 차라리 직원 불러서 돈 낼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해. 다른 여자가 키득거리며 덧붙였다. 그 말에 접수대로 돌아가던 직원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다시 응아 할머니의 테이블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레스토랑 매니저와 함께였다. 중년 남성인 매니저는 점잖은 차림새였지만 얼굴은 차가웠다. 할머니, 매니저는 최대한 전문적인 말투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다른 손님들로부터 몇 가지 항의를 받았습니다.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아 할머니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항의요? 무슨 항의죠? 매니저는 할머니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당황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희 레스토랑은 고급 손님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몇몇 손님들이 할머니의 모습이 이곳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말에 레스토랑 전체에 퍼져있던 수군거림이 갑자기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응아 할머니에게 집중되었다. 할머니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했다. 응아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내 겉모습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가? 매니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선생님, 저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식사값을 지불할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신다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선생님께 나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말들이 응아 여사의 자존심을 깊이 베어냈다. 그럼에도 그녀는 화내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대신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75년 넘게 인생을 살았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생각에 내가 자네에게 뭘 증명해야 한다는 건가? 그녀의 대답에 매니저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할머니, 가 계산해 줄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딱 봐도 여기서 밥 먹을 돈은 없어 보이는데? 테이블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답답해졌다. 매니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님들을 돌아보았다. 상황을 잘 수습하지 못하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응아 여사는 조용히 낡은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귀에 댄 후 차분하게 말했다. 황아, 디오르 엘레강 레스토랑으로 와주겠니? 너를 만나야 할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사람들의 눈빛에 호기심이 어렸다.
처음에 웃고 떠들던 젊은 손님들도 이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황이 누구지? 허세 부리는 거 아니야. 설마 진짜인가? 약 15분 후, 레스토랑 문이 활짝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다. 힘있는 걸음걸이와 위엄있는 눈빛. 그가 응아 여사의 테이블로 직행하는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숨죽였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황은 따뜻하지만 위엄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전 황 대기업 회장이자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처음에 응아 여사를 무시했던 접수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다. 근처에 앉아있던 젊은 손님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마침 잘 왔구나. 응아 여사는 아들을 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여기 매니저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식사 값을 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구나. 황은 매니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다. 설명해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레스토랑은 침묵에 잠겼다. 방금 전까지 응아 여사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진짜 클라이맥스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다. 황은 레스토랑의 고요한 공간 한가운데 똑바로 서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매니저와 접수원, 그리고 어머니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훑었다. 대리석 바닥에 그의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져 모두를 긴장시켰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인 채 침착하려 애썼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희는 선생님이 회장님의 어머니이신 줄 몰랐습니다. 오해. 황은 낮지만 위엄있는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만약 이분이 내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가? 그의 질문이 공간에 울려 퍼지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응아 여사를 여러 번 무시했던 접수원은 이제 얼굴이 창백해져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황은 그녀를 보지 않고 매니저에게만 집중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듣고 싶군. 자세히 설명해. 매니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했다. 응아 여사가 접수대에서 냉대받은 것부터 젊은 손님들의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재정 능력 증명 요구까지. 매니저의 이야기가 끝나자 황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접수원부터 매니저까지 한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다는 건가? 황은 날카로운 칼날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고급 레스토랑의 명성을 유지하는 당신들의 방식인가? 매니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황은 이제 아까처럼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젊은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그룹 중 한 여성이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수치심을 감추지 못했다. 저희는 그분이... 황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분을 조롱하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나? 옷차림이 수수하다고 해서 한 사람을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당신들이... 그의 날카로운 질문은 그들의 자존심을 꿰뚫는 채찍질 같았다.
그들은 부끄러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계급은 당신들이 입는 옷이나 신발에 있는 게 아니다. 황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당신들은 스스로 계급이 없음을 증명했다. 그때 응아 여사를 직접 모욕했던 접수원이 앞으로 나와 사과하려 애썼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응아 여사는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지만 너무나 깊어 접수원은 시선을 마주칠 수 없었다. 아직 젊구나. 응아 여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젊음이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단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입는 옷이나 소유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이지. 접수원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방관자였던 레스토랑 손님들은 이제 생각이 바뀐 듯했다.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아 여사와 황의 말에 동의하는 듯 보였다. 어색한 분위기가 레스토랑 전체를 감쌌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황 회장은 당황한 매니저와 직원들을 본 후 어머니에게 돌아섰다. 어머니, 여기서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식사하시겠어요?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응아 여사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나는 머물겠다.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타인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매니저는 황급히 직원들에게 응아 여사의 테이블을 레스토랑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주로 귀빈들을 위해 마련된 큰 창가 쪽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응아 여사는 거절했다. 테이블이 나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네? 그녀는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식사하고 싶을 뿐이네. 호사스러움은 필요 없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경의를 표했다. 식사를 마친 응아 여사는 다시 한번 레스토랑을 둘러보았다. 오늘 나는 단지 식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네? 자네들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 주러 왔다. 절대 한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선언과도 같았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응아 여사와 황 회장은 모두의 존경 어린 시선을 받으며 레스토랑을 나섰다.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기고 레스토랑의 유리문이 응아 여사와 황 회장의 뒤로 닫히자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노부인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다. 매니저와 직원들은 카운터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하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다. 응아 여사와 황 회장은 큰 길로 나왔다. 눈부신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었다. 소박하지만 강인한 인상의 나이든 여성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권위 있는 남성. 응아 여사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황아, 너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이런 식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었단다. 황 회장은 괴로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누구도 어머니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응아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들아, 나는 진정한 존중이 억지로 사과를 받거나 해명을 듣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만큼 오래 살았단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이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란다. 응아 여사의 말에 황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일어난 일에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황 회장은 서재에 앉아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을 때 어머니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이대로 사건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수십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자신이 긴 글을 올렸다. 그의 파트너, 고객, 그리고 직원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황 회장은 도르 엘레강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밝히고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가르쳐준 교훈을 강조했다. 절대 한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저는 마음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값비싼 레스토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하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평생을 사신 분들은 누구보다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계급은 당신이 입는 옷이나 신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 회장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좋아요, 댓글, 공유가 달리며 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이야기는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제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우리 모두에게 값진 교훈입니다. 존중은 누구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황 회장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디오르 엘레강 레스토랑 매니저 칸 씨는 황 회장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에서 어머니에 대한 대우에 대한 그의 실망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저는 오로라 레스토랑이 이번 일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단지 제 어머니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 무슨 옷을 입었든 어떤 모습이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이메일은 레스토랑 관리팀 내부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곧바로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이틀 후, 레스토랑 매니저 칸 씨는 응아 여사의 집으로 직접 쓴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그의 팀이 변화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응아 여사님께 저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행동은 여사님께 상처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고객을 바라보고 서비스하는 방식에 큰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사님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존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편견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고 저희가 실수를 통해 배웠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아 여사는 편지를 읽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아들에게 말했다. 황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 사과가 필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들이 생각을 바꾸고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그걸로 충분하다. 며칠 후, 도르 엘레강 레스토랑의 공식에 또 다른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들은 응아 여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응아 여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레스토랑에서의 해프닝을 넘어 자존감과 사회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다. 응아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는 소박한 삶을 이어갔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시당한 노인이 아닌 자존감의 힘과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의 가치는 결코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다. 응아 여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특히 노년층을 위한 깊은 교훈이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 지위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과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소박한 옷차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품위를 지닌 응아 여사는 모두에게 평등과 존중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노인들에게의 이 이야기는 자신들이 단순히 자손들의 성공 뒤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 불굴의 의지,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아들 황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감사는 이전 세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는 노년층이 자신들의 삶의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고 다음 세대의 인간적인 가치를 전파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겉모습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응아 여사의 이야기는 환한 등불과 같다. 진정한 존중과 가치는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든 자존감이야말로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세상 앞에 자신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의미 있는 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아 여사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려면 인생의 빛 채널을 구독하세요. 삶의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절과 자존감의 빛을 모두에게 전파해주세요. 인생의 빛,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있는 곳.